네, 제가 그 발표할 기업은 화승인더고요. 어,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업종은 섬유, 의류, 신발. 여기 이것은 신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시가총액은 3,850조, 50억. 이거 좀 떴네. 네, 주가는 현재 한 6,900원. 오늘도 원래 한 7,000원 조금 갔다가 다시 한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주 최고가는 9,500원, 6,500원 정도고요. PER은 한 11.3배 정도고요. 그다음에 배당률은 한 2.7%.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유동 주식 비율이 지금 61.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승인더는 원래는 이제 르카프 K-스위스를 만드는 화승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브랜드로 있었는데, 패션 사업부는 매각하고 지금 현재는 신발 ODM 사업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신발 브랜드의 과점화입니다. 신발 브랜드에서 이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이키의 경우 현재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고, 아디다스의 경우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아식스나 뉴발란스 이런 게 계속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신발 ODM 사업을 하고 있는 화승인더의 경우에 그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디다스 벤더 내 중에서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디다스 벤더의 경우에는 이제 SEA라는 자체 기준이 있는데요. 요걸 통과한 기업만 벤더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8년도 말에 원래 세 번째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 칭루라는 대만 업체가 SEA 기준을 통과 못해서 벤더에서 탈락해가지고 다른 업체의 그 칭루에 있던 점유율이 특히 지금 화승인더 쪽을 화승인더의 자회사인 화성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5년도에 12% 정도 비중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사업 보고서 보니까 19% 정도까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그 아디다스 입장에서도 중국의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투자되어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이렇게 점유율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만 업체들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또 경쟁 구도에 있는 한국 업체 쪽으로도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디다스 내에서 유일한 ODM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품 개발된 걸 OEM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ODM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디다스의 그 네오라벨이라는 그 신발을 ODM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중저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아디다스 부스트라는 고가 제품의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점점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조금 가장 좋게 보는 경우에는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주가가 되게 많이 상승했다가 최근에 베트남이나 이런데 동남아시아의 셧다운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 되게 많이 상승했었는데 화승 엔터프라이즈 지분을 한 72% 가지고 있는 화승인더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3월의 주가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좀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별 매출액을 보면은 신발 사업이 한 8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화학 사업이 6%, 유통 및 금융 사업이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액은 한 1조 2천억 정도고요. 근데 이제 신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매출이 대부분 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연결로 잡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하고 화승의 이제 관계도 조금 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화승 인더의 자회사로 화승 비나라고 이게 베트남 법인과 화승 인도네시아, 요건 이제 인도네시아 법인이고, 장천 대련 화승 같은 중국 법인이 이렇게 자회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디다스 ODM을 하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분 승계도 해야 되고 3세로 이렇게 지분 승계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분율이 좀 희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유상증자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부채 비율이 좀 화성인더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좀 과도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발 사업부만 떼어내가지고 2015년에 우회 상장해가지고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이렇게 상장하였습니다. 산업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보면 신발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428조 정도, 이 중에 아디다스가 1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사실 나이키가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 신발 사업과 화학 사업과 유통 및 금융 사업이 있는데, 화학 사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뭐 신발 접착제, 그 다음에 자동차 웨더 스트립 뭐 코팅제, 포장용 필름 요런 건데, 이 뭐 비중이 조금 낮아가지고 크게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유통 및 금융 사업도 한 5% 정도 되는데 비중이 좀 너무 낮고요. 그래서 경쟁사를 한번 보면은 OEM 아디다스 OEM 업체 중에서 1위는 파우첸 대만 업체인데 점유율이 현재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한 19%약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 3위가 칭루였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그 벤더에서 탈락했고요. 대신 보니까 3위가 지금은 펜타이라고, 이거는 이제 나이키 OEM 업체인데 현재 나이키에서 1위거든요. 예, 여기가 3위 정도 또 유지하고 있다고, 같이 중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나이키 쪽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 2위가 태광 실업인데 뭐 2조 3천억.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회사지만 지금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유원공업이 5조 6천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분석을 해보면, 지금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아무 법인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벤더로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품질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해가지고 생산 법인을 다수 보유한 그룹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화승인더하고만 이렇게 거래를 하고, 주문을,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화승인더에게 주문을 내고 원료는 화승인더가 구매해가지고 화승엔터프라이즈에게 제품 원료를 주면은 생산은 화승엔터프라이즈가 하고, 또 유통 및 판매는 또 화승인더가 하는, 그러면서 매출 원가의 2%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 대행 수수료로 받고, 또 팔 때도 매출액의 3.3%를 로열티로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계속 보시면은 신발 ODM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도가 아주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의류 산업하고 달리 생산과 조립이 상대적으로 너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사이즈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화율이 되게 어려운 산업 분야입니다. 하지만 화승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율이 47%를 차지할 정도로 벤더 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업체 같은 경우는 자동화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화는 주로 보니까 재단하거나 그런 부분을 주로 자동화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되게 괜찮은 부분은,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게 스프레드가 뭐 좁아져 가지고 이익에 좀 피해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판가를 바로 전가하고 하다 보니까 뭐 가격이 변해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CEO 쪽 인사를 보면은, 원래 이제 화승인더의 주가를 누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이제 그 경영권 승계를 못 맞췄었는데, 코로나 때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시총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남아있던 이게 지분, 현승훈 회장의 지분을 둘째 아들인 현석호 부회장에게 지분을 마무리로 다 이렇게 지분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조금 역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익도 계속 좋아지다가 20년에 조금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코로나로 동남아시아 쪽 셧다운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21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원래는 이제 화승의 공장이 호치민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그 호치민에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로 지금 많이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한 물량을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쪽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부 다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손이 익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뭐 한 개 분기 정도 이렇게 했다, 좀 이렇게 고생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지금은 조금 이제 점차 해결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좀 낮습니다. 지금 한 6% 후반, 그리고 뭐 부채 비율도 130%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 여기 보면 PER 평가를 보시면 막 한 11.3배인데,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24배 정도 하고요. 나머지 이제 파워첸이나 아니면 팽타이나 유원공업 같은 그런 신발 OEM 회사 같은 경우는 PER이 한 18배? 예, 그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ROE는, 이렇게, 부채 비율이 좀 높아서 그런지, 좀 높은, 10 정도로 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요.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을 검토해 보면, 브랜드사 아디다스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랑 아디다스 위주로 시장이 계속 재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 ODM 밴더 내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중국에 지금 인건비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고, 또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베트남 쪽 비중이 5%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이렇게 좀 생산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벌려놓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중저가 제품 비중이 좀 높았는데, 중고가 제품으로 생산이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을 때,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지금 시총이 사실 9,500억이 넘는데, 이 중에 화승 인더의 지분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6,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주사라는 좀 그 요소를
계산해서 할인을 한번 15% 정도 해보면 그래도 시총이 한 5,500억 정도는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한 3,8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최소한 40% 정도는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Q&A 보니까 화승 엔터프라이즈하고 화승 인더를 봤을 때 사업상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굳이 화승 인더를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디다스 내에서 이게 워낙 탄탄해서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름 분석해 본 결과는 일단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에 비해 너무 싸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그 현석호 부회장이 지분이 0.8%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화승인더의 지분을 23%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분 승계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뭐 화승 엔터프라이즈에게 유리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화승인더에게 더욱 유리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배당이라든지 또 뭐 관련된 또 사업 같은 것도 화승인더 쪽으로 좀 호재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거랑 그다음에 유동 주식 수를 따져봐서도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28%밖에 되지 않지만 화승인더의 경우에는 61.93%니까 기관 및 외국인의 투자가 훨씬 쉽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OEM인지 ODM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여쭤보셔가지고 다른 업체는 다 OEM인데 이 생산 법인 중에 화승비나라는 베트남 법인이 가장 큰데 이 업체만 같이 ODM 제품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네오라 라벨이라는 그 제품을 여기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리포트를 보니까 OEM으로 적는 데도 있고 또 사업 보고서 상에는 무조건 ODM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ODM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가 좀 많다. 그래서 뭐 잉여 영업 현금 흐름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고 여쭤보셨는데 이게 신발 산업의 특성상 캐펙스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신제품이 매년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를 못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벤더로 진입을 못하니까 나름 이게 이제 안전마진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입 장벽이 돼서 그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주 회사보다 사업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냐고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3,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3, 4분기는 제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동남아시아 셧다운이 또 한 달 더 연장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동남아시아 쪽에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화물 선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하반기까지 안 좋아지고 내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혹시 지금 중저가 물품 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네. 고단가로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 시기가 한 언제쯤 올 수 있나요? 그런 그쪽 진 예. 지금도 부스트라는 제품으로 이게 그게 좀 고가 제품인데 그쪽으로 계속 지금 그쪽 생산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지금
그쪽으로 근데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저도 리포트를 읽어봐도 그렇고 네네. 사업 보고서에도 그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지주사 할인율이 네. 한 15% 정도로 보신 것 같은데, 네. 어, 제가 그냥 이제 대충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 30% 이상은 보통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주사 할인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그 화승 인더 같은 경우에는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지분을 72%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모든 의결권과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캐펙스 투자랑 지분 승계 때문에 이렇게 엔터프라이즈를 좀 분리해서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같은 회사라고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전까지 주가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연동이 돼서 할인 한 15% 정도 받고 연동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상하게 지금 계속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또 찬스라고 생각해서 대주주는 이제 지분 승계도 그때 바로 그냥 끝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칭노가 이제 아디다스 밴드에서 탈락하면서 그 화승인더가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혹시 칭노가 탈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 화승인더의 대부분 매출은 아디다스 쪽 향인데 혹시 아디다스가 밴드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엄청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SEA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요새는 이제 뭐 이렇게 사업 환경을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ESG 경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디다스에서도 그런 거를 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SEA 기준을 통과 못 해가지고 칭누가 탈락을 하게 됐고, 또 어찌 보면 긍정적인 게, 지금 대부분 지금 그 아디다스 OEM 회사 중에 화승 엔터프라이즈만 한국 회사고 나머지는 다 대만 업체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대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 많은 게 아니고 중국에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쪽 비중이 한 80% 이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리포트에는 좀 나와 있더라고요. 좀 여러 개 좀 찾아보고 하니까. 예. 그래서 ODM을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점유율이 지금 원래 12%였는데 19%까지 올라왔는데, 19년도에는 사실 20%도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조금 또 비중이 내려간 건데, 또 나름 이렇게 ODM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걸 좀 맡길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거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